슈퍼원 토크 특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 뉴욕이고요. 조아라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미국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문제적 남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도 뉴욕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속내가 뭘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뉴욕과 맨해튼은 구원받았고 왕 만세. 그러니까 본인을 왕이라고 스스로 칭한 겁니다. 백악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SNS에 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배포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곧바로 반발을 했고요. 또 TV에서는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왕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Mr. Trump, America will never bow before any king not named Burger.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애증의 지역입니다. 트럼프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차고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네요. 건물 주변에는 총을 든 경찰이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지만 일정 시간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금색으로 도금이 돼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써져 있는 굿즈를 파는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58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기념 사진을 찍는 곳인 것 같아요.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골프 용품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제가 보도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책이 있습니다. 대선 때 이 책을 팔았는데 13만 원? 14만 원 정도 했어요. 굉장히 비싸죠. 트럼프 대통령 기념품을 파는 샵이 이렇게 있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세자에 가면 이런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커피, 아이스크림, 피자 같은 이 음식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타워는 평소 뉴욕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돼버렸는데요. 제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직접 트럼프 타워를 또 가봤었습니다. 그때는 더욱더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배우가 호응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용이 됐겠죠? 관광객이나 지지자들이 이곳에 발길을 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겠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1970년대부터 트럼프 타워,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부동산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말에는 뉴욕에 머무르고 싶다고 할 만큼 뉴욕을 사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트럼프가 뉴욕에 갖고 있는 트럼프 타워의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베르사유 궁전처럼 지어놨습니다. 층을 헐어서 온갖 곳에 금박을 입히고 눈이 멀 만큼 거대한 샹들리에도 설치하고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실제 아들 베런은 엄마 멜라니아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이 펜트하우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뉴욕에 대한 사랑은 점점 짝사랑이 돼갔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공화당을 선택한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잦은 데다 또 뉴욕주 검찰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그리고 부동산 부풀리기로 인한 금융사기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을 수사했습니다. 차츰 뉴욕의 발길을 끊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결국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주로 공식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주소지를 옮긴 것이지만 뉴욕 토박이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주소지를 플로리다로 옮긴 것을 두고 왜 그런 것이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지 이전 직후 속내를 알 수 있는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나는 뉴욕과 뉴욕의 사람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내가 매년 이 주 지방세를 수백만 달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운함이 주소지 이전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미국 대선은 경합주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뉴욕에서 막판 유세를 벌인 건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도 등장했는데요. 이 도통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유세를 도운 것입니다. Please welcome our next Commander-in-Chief, my husband, President Donald J. Trump. 자신을 외면한 뉴욕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감회에 젖은 듯 보이죠.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요. 당초 2만 녀석에 달하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객석이 다 찼었고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은 길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뉴욕에서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꽤 선전했습니다. 뉴욕에서의 득표율은 5.6%포인트 상승해서 40%를 훌쩍 넘겼고요. 이 민주당과의 격차도 23.2%포인트에서 12.6%포인트 차로 10%포인트 차 넘게 줄였습니다. 불법 이민자, 그리고 잘 알려진 뉴욕의 높은 물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뉴욕을 짝사랑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꽤 자신감을 얻었겠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란 단어에 비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뉴욕에 있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첫 번째 임기보다 높기는 하지만 인기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든든한 지원군이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배런입니다. 이번 1월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주목을 받았죠. 배런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MZ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배런의 조언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런은 뉴욕대 1학년에 재학하면서 트럼프 타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런을 NYU 캠퍼스에서 실제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 한 엔터 전문지에서는 NYU에 다니는 학생들의 증언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배런이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수업 듣고 바로 집에 간다는 겁니다. 한 학생은 심지어 키가 2m 1cm에 달하는 배런에게 같이 농구하자고 제안했지만 평상복 차림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배런을 지켜보는 분위기에서 배런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요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배런을 두고 미래의 대통령, 트럼프가의 다음 정치 권력이라는 말도 나온다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정치 명문가가 있죠. 잘 알려진 이 록펠러가, 케네디가, 루스벨트가 같은 이런 정치 명문가가 오랫동안 미국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2016년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정치 명문가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배런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보면 이 정치 명문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정치 명문가 트럼프가가 탄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배런은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뉴욕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지구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과 또 부를 가지고 있어서 알면 알수록 재밌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미국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함께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